여러분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정말 꼴 보기 싫고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행동은 자식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면 자식조차 등 돌릴 수도 있는 행동이라 합니다. 과연 이런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식조차 등 돌리는 최악의 행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행동. 남의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자식을 존중할 때 내 자식도 존중받을 수 있다. 내 아들이 소중하다면 내 며느리도 소중하고 내 딸이 귀하다면 내 사위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퍼붓는 것은 옳지 않다. 마음에 담아둔 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몇 수 아래 사람으로 내려버리는 것이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 망했다. 뜻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말에 신중하라는 교훈으로 이어져 왔다. 이것은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또는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쉽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말이 일으키는 화는 결국 집안에 불화를 가져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등을 돌리게 된다. 자신은 시원하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자식들의 행복에 시한폭탄을 안긴 것이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남의 자식이 가져가게 된다. 남의 자식을 막대하면 그 화는 결국 나와 내 자식에게 돌아온다. 사람들이 자주 잊는 사실은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받는 대우도 달라진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내 자식도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결과로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내가 남을 함부로 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배울 것이고 결국 그 화는 나와 내 자식에게 돌아온다. 이는 단순한 상호작용의 법칙이다. 남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가정 내에서의 말과 행동은 특히 중요하다. 가정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장소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면 자식도 그런 태도를 배우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식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남의 자식을 막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그렇게 배우게 된다. 이는 자식들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라. 두 번째, 돈을 빌미로 좌지우지하는 행동.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통해 그를 조종하려는 이들에게 휘둘린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미로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이 끊길까 두려워하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합리함과 치사함을 느끼게 된다.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면 도움을 준 사람과의 안 좋았던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게 된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더라도 도움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용기를 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상대를 통제하는 힘을 잃게 된다.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로 돈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진심 어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행동은 가족 관계마저 무너뜨릴 수 있으며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요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결국 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돈을 통해 상대를 휘두르려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쓰이는 도구가 아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도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통해 조종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도움은 돈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세 번째, 일방적으로 화만 내는 행동. 화가 나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끝내려 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화를 그 지점에서 멈춘다. 너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말대꾸하지 말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압적인 부모나 상사,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하는 자식이나 부하들은 그들의 한마디에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그 부모나 상사는 왜 그런 것 가지고 무서워하냐며 어이없어 한다. 또한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냐며 질책하기도 한다. 이런 성격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이런 일방적인 윽박지르기는 힘으로 누르는 것과 같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기분에 상대가 맞추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 가끔은 까탈스럽게 해서 군기를 잡는 용도로 쓰인다. 화가 풀린 후 흔히 하는 말은 그랬어. 진작 말하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고치지 않고 상대의 태도만을 지적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따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상대가 힘이 약해지거나 자신이 힘이 세지면 달라진다. 상대가 부르면 가지 않거나 요구에 반발하면 그 순간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혹시 권위만 내세우며 자식이나 부하가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격을 당장 고쳐야만 한다.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에 의해 따르게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강요는 상처만 줄 뿐이다. 권위도 존경과 같다. 내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줘야 비로소 되는 것이다. 오래가고 강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온다. 따뜻한 배려와 경청, 상대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이 담겼을 때 가능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악화시킨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화가 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행동 때문에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대화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네 번째, 존경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존경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야 한다. 억지로 존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부모나 상사라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리더십은 상사의 행동을 보고 부하들이 인정할 때 생긴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의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존경이 생긴다. 대부분의 부모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러한 인정을 자연스럽게 얻는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도리만을 강요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갈 수 있다. 이것은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 사이에도 적용된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먼저이며 강요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모두 존경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존경은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존경은 서로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면서 존경을 얻는다. 상사는 부하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존경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존경은 결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요된 존경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존경은 상호적인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도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 존경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해야 한다. 존경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 서서히 쌓여가는 것이다. 5번째, 지나치게 통제하는 행동. 부모거나 상사, 친한 사이더라도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강요하는 경우 그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반감을 키우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식의 진로를 강제로 결정하거나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간섭하는 행동, 업무의 적인 부분까지 참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서로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기를 원한다. 부모가 자식의 진로를 강제로 정하면 자식은 자신의 꿈을 찾을 기회를 잃게 된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면 직원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친구가 개인적인 부분까지 참견하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다. 부모는 자식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상사는 직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친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신뢰를 받고 자신의 길을 찾게 되고 직원은 상사의 믿음을 받으며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친구는 서로의 존중을 바탕으로 더 깊은 우정을 쌓게 된다.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본임을 명심하라. 6번째, 비교하는 행동.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비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는 행동이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불행을 낳을 뿐이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형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동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동생은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들을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비교는 경쟁심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낮춘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단순히 성적이나 외모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자식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비교는 부모 자신에게도 해롭다. 자식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부모는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부모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자식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 부모는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착각하지 말고 자식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비교 대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자식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7번째, 경청하지 않는 행동.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동안 다른 이들이 그 말을 중단하거나 무시하면 크게 화를 내지만 자신이 상대에게 보이는 무례함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만이 중요하며 타인의 말은 듣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일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화 상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들은 대화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에 실패한다. 상호작용하는 대화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것에서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타인의 의견이나 느낌을 정성껏 들어주는 태도가 아니면 상호 존중이 기반인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인간 관계에서 깊은 정이나 커다란 신뢰를 쌓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된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하면서도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것이 가져올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결국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의 불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정 떨어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까지 자식조차 등 돌리는 최악의 행동 7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